2023년 인공지능은 놀라운 경험을 주고 있습니다. 챗GPT를 시작으로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루미나 AI, 노션 AI 등 2023년은 AI 붐으로 기록되는 한 해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AI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고 과거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그렇듯이 AI도 세상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AI는 스스로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분석도 해줍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1편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다루고 넘어갈게요.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1편을 시청해주세요. AI가 바꿔놓을 세상, 저는 상당히 설레면서도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 아이로봇 터미네이터 시리즈처럼 AI가 세상을 정복하는 위협이 있을까? 불안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 AI가 자아를 가지고 세계를 멸망시킨다는 야욕을 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당장 우리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당장 우리가 겪어야 할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게 불안한 것입니다. AI는 인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I를 이용하면 인건비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능력에서 인간이 AI에게 밀리는 영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돈이란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AI가 많은 영역을 대체하고 우리 대신 일을 하니까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좁아지는 세상이 오고 있어요. 인터넷이 붐을 이룰 때도 스마트폰이 붐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시대에도 AI를 설계하는 사람, AI를 활용하는 사람, AI를 설계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어쩌면 AI 붐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의 영역보다도 더 큰 파장을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연구도 필요하고 그만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을 활용해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AI를 설계하지는 못하더라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AI는 일처리 능력이 인간보다 뛰어나지만 스스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일을 시작한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인간이 사전에 어떤 조건을 만들었기에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AI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이에 맞춰 공기를 자동으로 정화하고 공기질이 깨끗해지면 다시 대기 모드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것들도 겉으로 봐서는 알아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 같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100 이상을 넘으면 2단계로 미세먼지를 정화해라. 그리고 10 이하로 떨어지면 대기 모드로 돌아가라. 이런 루틴들이 설정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는 이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기청정기가 갑자기 어느 날 며칠 안 돌았더니 몸이 너무 뻐근한데 운동도 할 겸 한번 돌아볼까? 하면서 돌지는 않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공지능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떤 조건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AI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시대의 성공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얼마나 잘 던질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여러 유명한 위인들도 그 시작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떤 경우에 빛의 속도는 일정할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면서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어요. 빌 게이츠와 폴 앨런 역시 어떻게 하면 운영체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윈도우즈가 탄생했어요. 스티브 잡스도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작고 가벼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음악을 구매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아이폰과 맥북, 앱스토어 등의 결과로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좋은 질문을 던지느냐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도 성공을 위한 정말 중요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AI 시대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행위는 더욱 중요하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AI에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AI도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너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라고 질문하면 이런 답변을 합니다. AI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 번역, 음성 인식, 이미지 인식, 성능 예측 등이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여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 답변을 줍니다.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당장 필요한 기능을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썬과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 자동으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주고 사용법을 알려줘. 그럼 챗GPT는 정말 코드를 짜줍니다. 그리고 각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려줘요. 한 번에 복사해서 쓸 수 있도록 풀코드도 보여줍니다. 당연히 어떻게 쓰는지도 알려줘요. 우리는 파이썬 언어를 잘 몰라도 코드를 어디에 쓰고 플러그인은 또 어디서 쓰고 저장은 어디에 하고 실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정보들만 학습하고도 단지 질문 하나를 통해서 AI를 활용하는 어떤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질문에 이런 글을 작성해서 엑셀 파일로 또는 워드나 한글 같은 어떤 문서로 저장해달라, PDF로 변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청도 넣고 글을 에세이나 웹기사 형식으로 작성하라고 하거나 통계 자료를 요구하거나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예가 들어가도록 해달라거나 이런 문구를 넣어 질문을 하면 더 손쉽게 해당 주제에 대한 내가 원하는 글의 초안을 원하는 문서 파일로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업무에 필요한 자동화가 무엇인지 얼마나 잘 파악할 수 있는가, 얼마나 AI에게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맡길 수 있도록 질문하고 얼마나 사람 손이 덜 타도록 편리하고 안정적이고 정확하고 실용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뛰어들어서 일하는 시대는 AI가 발전될수록 더 빠르게 잠식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체를 설계하는 마소나 구글이나 오픈 AI 뭐 이런 데서 직접 개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요. 하지만 지금 업무에 대해 AI에게 맡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AI에게 맡기고 자동화할 수 있도록 질문을 얼마나 잘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가져야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제로 유튜브를 제작하면서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AI 시대에 살아남고 싶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는 하이알레드 유니버스의 북극놈입니다. 제가 뭐하는 놈이냐고요? 아직 영상이 몇 개 없습니다만 제 유튜브에서는 컴퓨터, IT 기술, 생활, 정보, 생활 지식, 과학, 환경, 역사, 여행, 정보 등 여러 컨텐츠를 모두 다룹니다. 구독해두셨다가 필요한 것, 보고 싶은 것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직장 생활로 인해 조금씩 시간 내면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며칠 늦어질 때도 있습니다. 질책이나 비난도 많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데요.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부실한 콘텐츠였다면 질책해주시고 좋은 콘텐츠는 응원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알레드 유니버스의 북극놈이었습니다.